예적금처럼 안정적이지만 이자는 더 주는 투자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스터디 니니입니다. 오늘은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데 예적금 하기는 싫다, 나도 투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제가 이전 영상에서 의미 있는 종잣돈은 5천부터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5천 모으기 전까지는 투자는 지양하고 적금이나 예금을 들자, 절대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납득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닌 분도 계시겠죠.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적금은 은행 배불려주는 거고 직접 투자도 하면서 종잣돈을 모으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예적금처럼 안정적이지만 이자는 더 주는 투자도 있습니다. 바로 채권 투자인데요. 채권을 알고 보면 그리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경제학자 될 것도 아닌데 너무 깊이 알 필요는 없잖아요. 우리는 종잣돈을 모을 때까지 내 돈을 덜 잃으면서 예적금보다는 좀 더 큰 수익을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래도 채권이 뭔지는 알아야 되기 때문에 간단히 먼저 설명을 드리고, 채권과 주식을 최대한 덜 손실 보면서 시장의 수익률을 따라가려면 어떤 포트폴리오가 최적인지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채권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채권은 한마디로 빈 문서입니다. 다른 말로는 차용증이라고도 하죠. 제가 A한테 돈을 1,000만 원 빌리는데 5% 이자를 준다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리고 빌린 돈은 언제까지 갚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 내용을 종이에 썼습니다. 각서처럼. 그게 바로 채권이에요. 미국 국채는 미국이라는 국가가 발행한 채권이고, 회사채는 어떤 회사가 발행한 채권이겠죠. 채권에 쓰인 기간을 다 채우면 내가 약속했던 이자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금과 비슷합니다. 도중에 팔고 살 수 있기 때문에 사고 팔 수 있는 예금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보통 3년 이하로 빌려주면 단기 채권이라고 하고 10년 이상 빌려주면 장기 채권이라고 하는데요. 더 오래 빌려가는 것이 장기 채권. 당연히 이자가 더 높겠죠. 단기보다. 우리 은행 예금 이자도 1년 만기보다 3년 만기 이자를 더 많이 받잖아요. 그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러나 예적금처럼 채권이 원금을 보장해 주지는 않아요. 하지만 국가가 망하지만 않는다면 미국 국채, 한국 국채 등을 사서 내 원금과 이자를 못 받을 일은 매우 낮겠죠. 채권은 주식시장처럼 채권 시장에서 도중에 샀다 팔았다가 가능하다고 했잖아요. 예적금은 도중에 해지하면 약속된 이자를 못 받지만 채권은 아직 만기가 되지 않았는데도 도중에 채권 가격이 상승하면 팔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가격이 오르면 주식처럼 팔 수도 있고, 떨어지면 그냥 처음에 약속했던 만기까지 갖고 있다가 이자를 받으면 되는 상품이죠. 이자도 보통 분기별로 주기 때문에 복리 효과까지 발생하고 예적금보다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매월 이자를 주는 채권도 있어요. 어때요? 솔깃하신가요? 네, 그래, 채권 좋은 건 알겠다. 그러면 제일 안전한 미국 국채를 사봐야겠다. 근데 국채는 아무래도 너무 안정적이다 보니까 주식보다는 수익률이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난 수익도 많이 내고 싶고 안정적인 것도 챙기고 싶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수많은 포트폴리오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6040 전략이 있는데요. 주식 60, 채권 40을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짜는 거예요. 보통은 미국 주식 시장을 대표하는 지수로 스파이를 많이 쓰지만 요즘에는 QQQ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주식 시장 중에서도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게 스파이고 나스닥 지수를 추종하는 게 QQQ잖아요. 거기에 미국 장기 채권 ETF인 TLT 이 세 개를 제가 조합해 보았습니다. 짜잔! 연평균 상승률 보이시나요? 거의 다 두 자릿수네요. 9.65도 있지만 거의 10%에 가깝죠. 상승률만 보면 아마 QQQ를 하고 싶으실 거예요. 하지만 우리에게 중요한 건 최악의 해, 최대 낙폭을 보는 겁니다. 스파이 QQQ 최악의 해, 최대 낙폭 지수 함께 살펴보시죠. 지금 난리 났죠? 반토막까지 나는 포트폴리오, 종잣돈을 모을 때 굉장히 위험한 포트폴리오입니다. 내 돈 여기에 다 투입을 했는데 한 30% 손실 보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멘붕 오실 거예요. 두 개를 제외하고 스파이랑 QQQ 제외하고 최악의 해, 고점 대비 최대 낙폭 보시면 뭐가 제일 안전할까요? 네, QQQ 40 그리고 TLT 60이네요.
시장 수익률을 거의 따라가면서 최악의 해에도 한 자릿수밖에 안 빠졌고 최대 낙폭도 12%면 가장 낮습니다. 예금 이자는 얼마다? 짜잔! 현재 2.56%가 최고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지만 1985년부터 약 40년간 백테스트를 한 결과인 저 포트폴리오가 얼마나 쏠쏠한 수익률인 줄 아시겠죠? 물론 더 좋은 포트폴리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카드로 올린 이 포트폴리오도 정말 매력적이고요. 종잣돈을 모으면서 절대 예적금 못하겠다, 너무 느리다 하시는 분들께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최대한 심플한 전략으로 들고 와 봤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라면 종잣돈을 모을 때는 그냥 예적금 하겠습니다. 응? 지금까지 실컷 설명해놓고 갑자기 예적금 하라고? 10% 수익 아니고 2%대 수익 가져가라고? 제스 미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여러분, 제가 왜 5천까지 모아야 된다 했죠? 우리에게는 정말 소중한 돈이지만 1,000만 원, 2천만 원은 유의미한 수익을 내기에는 작은 돈이기 때문이죠. 1,000만 원이 수익 10% 보고 1,100만 원이 됐어요. 100만 원 더 벌려고 매일 주식창 보고 내 평가 금액 보고 있고 신경 쓰고 다른 종목 투자할까 막 고민하고 그럴 시간에 10% 소비를 줄여서 내 저축액을 10% 늘리고요. 그냥 마음 편하게 예적금 하면서 투자 공부하는 게 결국에는 나중에 봤을 때 더 빠른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미국장 좋죠. 오른다고 따라 사지 마시고요. 부동산을 살 거면 부동산 공부하시고 주식 살 거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다려야 하는 시간입니다. 100억대 자산가이신 황현희 씨가 매일 경제기사, 경제 공부를 하면서 일을 갈았다 하더라고요. 공부하다 보면 당장 사고 싶어진다. 근데 공부하면서 봤더니 스파이가 계속 오르는 추세였다. 지금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니다. 나같이 평범한 사람이 상승장에서 더 수익을 보는 건 어렵다고 판단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사고 싶은데 안 사는 거? 지금 사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1년 반을 참았습니다. 그러다가 20년에 3월이 온 거죠. 보시다시피 코로나가 왔고 그때 드디어 지금이다 해서 가진 돈을 끌어 모아가지고 분할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 뒤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지금 우리는 마음이 조급해요. 나 혼자 돈을 못 버는 것 같아서, 나 혼자 더 가난해지는 것 같아서요. 저도 공부 안 해놓고 남들 다 돈 버는 것 같아서 따라 사봤고, 그래서 예전에 손실 보고 팔고 주식은 아무나 하는 거 아니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었어요. 근데 마치 이렇게 투자하는 건요, 남들이 시험 점수 잘 받는 거 보고 공부를 난 안 했는데 시험 잘 보겠지 하면서 시험장 들어가는 거랑 똑같더라고요. 5천 빨리 모아보려고 시작을 했는데 3천까지 모은 돈이 갑자기 30%훅 빠진다? 그럼 1,000만 원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지금이라도 빼게 돼요. 눈앞에서 내 1,000만 원 날아갔는데 거기서 추가 매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잃을 것 같은데? 추가할 현금도 없겠지만요. 빼면 또 가만히 안 있죠. 만회해야 할 것 같아가지고 막 다른 거 찾아보고 그러다가 또 손해보고 멘붕 오는 거죠, 이제. 그리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합니다. 야, 주식은 아니야. 그거 내가 해봤는데 도박이야. 주식이 도박이 아니고요. 내가 주식을 대하는 태도가 잘못됐던 거죠. 조급함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잃지 않아요. 유튜브에 좋은 스승과 부자가 된 선생님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무료 강의입니다. 우리 진짜 좋은 시대에 살고 있어요. 영상 보다가 나한테 이 방법 좀 맞겠다 하는 그 방법을 찾으면 그분의 책을 사서 읽으세요. 최소 30권 이상 읽고 투자해도 하나도 안 늦습니다. 지금 싸게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아니잖아요, 어차피. 그래도 지금 예적금 하기 너무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매일 이자 주는 파킹 통장, 예를 들어서 토스뱅킹은 2%씩 주거든요, 매일. 그거를 돈을 넣어 놓으시고 환율만 체크를 합시다. 10년 평균 원달러 환율은 1,150원 정도인데요. 그 근처로 가면 달러로 바꿔 놓으세요. 기회가 왔다는 거는 경제 위기가 왔다는 거고, 그럼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격은 높아지기 때문에 미리 바꿔 놓는 겁니다. 여러분, 주식 사는 거, 채권 매입하는 것만 투자가 아니고요. 기회를 기다리는 것도 투자입니다. 의미 있는 수익을 낼 수 있는 자금이 준비가 될 때까지, 내 투자 실력이 준비될 때까지, 내가 그 기회가 왔음을 알아차릴 수 있고 그 기회에 내 모든 자산을 투입할 수 있는 그 용기와 그릇을 갖출 때까지요. 내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이 결국 부자가 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종잣돈을 모으고 있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추천해주세요. 여러분의 부잣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그럼 안녕!